인용, 기각, 각하가 있거든요. 왜 진행됐는지, 핵심 쟁점은 뭔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10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어렵다. 헷갈릴 수밖에 없죠. 뉴스 너무 많고. 그래서 잠시 뉴스와 멀어지셨을 수 있지만 금요일날 선고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조금은 알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고 중립적으로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탄핵이 왜 진행됐는지, 핵심 쟁점은 뭔지, 결과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탄핵 심판까지 받게 됐을까? 그렇죠. 비상계엄 때문입니다. 작년이었죠. 12월 3일 저녁 10시 반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방송 뉴스 하는 중이었거든요. 야당이 입법 폭주,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다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꺼냈고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4시간 동안 꼼짝없이 정말 전례 없는 속보를 전해야 했습니다. 12월 3일 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갑자기? 서울에 보면 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막 모여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를 했죠. 이후에 국회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요. 그게 작년 12월 14일이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변론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111일 만에 4월의 첫날이 돼서야 탄핵 선고 일자를 잡은 겁니다. 핵심 쟁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꼭 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 3가지. 먼저 첫 번째, 비상계엄이 절차에 따라 법에 맞게 선포된 것이냐. 우리 비상계엄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봤잖아요. 헌법에서도 전쟁이나 외부의 침략, 국가적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이 정말 비상사태가 맞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국회 측은 비상사태 아니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라는 절차도 필요한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요.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도 회의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였다. 왜? 야당이 막 국무위원 줄탄핵시키고 예산 삭감하고 입법 폭주를 해서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가? 국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렇게 입법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 비상계엄을 끝내는 것 역시도 입법 활동을 해서 가능한 건데 그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회 측 주장은 그때 막 계엄군이 창문 부수고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군인이랑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마비시켜서 입법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국회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냐. 국회는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 조국 등을 체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홍정원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명단도 들었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한 적 없다.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체포를 지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앞서 말한 싹 다 잡아들여라. 정치인, 유력 언론인이 아니라 간첩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예측해 봐야겠죠. 거의 다 온 겁니다. 3가지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가 있거든요. 인용은 탄핵되는 것, 기각과 각하는 탄핵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인용, 쉽게 말하면 탄핵 예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이 돼요. 즉시 파면 그날부로 금요일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새로 뽑아야 돼요. 실제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딱 60일째 되는 날에 대통령 선거 새로 했고 만약 이렇게 되면 여야는 막 대선 주자를 찾을 거고 정말 혼란스러워지겠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이고 6명보다 밑에 5명, 4명, 3명, 2명, 1명 혹은 아무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 그냥 바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는 건 각하거든요. 앞서 말한 기각은 탄핵 노, 각하는 탄핵 무효입니다. 절차나 형식이 잘못돼서 심판을 아예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데 그 입사 지원서에 이름을 잘못 썼다거나 꼭 내야 되는 성적 증명서를 안 냈다거나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냥 이메일로 보냈다거나 그러면 아예 심사를 안 하겠죠. 이런 게 각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은 파면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고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사실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혈 사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조심하시고 혹시나 근처 지나신다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배경 쟁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연합뉴스TV에서 뉴스를 진행한 지 5년 차인데 매일 2시간 동안 생방송 진행하면서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요즘 제일 많이 말해요. 다만 저 역시도 모든 것을 알기가 어려워서 매일 공부하고 듣고 찾아보고 뭐 주변의 변호사, 정치인 분들과 통화하면서 내용을 좀 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시기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과 탄핵 이후의 상황을 좀 더 현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결과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이 탄핵된다를 넘어서 우리 정치에 굉장히 한 획을 크게 긋는 사건이 될 거거든요. 금요일 탄핵 선고가 나올 때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함께 토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부족한 걸 있었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바! 앵커가 픽한 1분 뉴스 빅토픽 뉴스